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자, 역대급 차를 여러분들께 또 최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발로 뛰어서 직접 잡아요. 아니, 원래 저희가 다른 촬영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가 차량 눈썹소가 있어서 그런지 이 옆에 렉스턴 2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야? 이러고 말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얘가 그냥 일반 렉스턴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차는 렉스턴과 뭔가 달라요. 아마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뭐지? 잠깐만 뭔가 다른데 하실 거예요. 바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KGM에서 출시하는 새로운 플래그십 고급형 모델 렉스턴 서밋의 실물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이거 누가 깔아준 것처럼 이거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또 빠르게 찍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여러분들께 한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 이거 참.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서밋이라고 하면은 요즘 뭐 젊은 세대 분들은 이 서밋이라고 잘 몰라요. 서밋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 브랜드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이 서밋은 그 쌍용 자동차 시절에 체험의 서밋이라 해가지고 4인승 VIP 진짜 프리미엄 모델로 출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고급 모델의 정말 드림카다, 많은 분들의 이 눈독을 들였던 대표적인 차죠. 하지만 체험이 단종이 되면서 서밋이라고 하는 이 트림이 아예 삭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렉스턴 서밋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KGM에서는 이 렉스턴 서밋을 만들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뜬금포로 이거 그냥 우리가 대충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브랜드는 없습니다. 다 이유, 원인, 결과 다 이게 목적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쌍용 그리고 지금 이제 KG죠. KGM 브랜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강인한 SUV, 뭐 바디온 프레임의 대표적인 차량, 벤츠 심장을 가지고 있는 명품 파워트레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쌍용 시절에도 이거 약간 프리미엄 느낌도 났었고 강인한 이미지 때문에 매니아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였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정말 많이 개척을 했어요. KGM이 뭐가 개척을 했어? 할 수 있지만 자세히 한번 둘러볼까요? 저도 이 KGM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색깔이 강한 점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고급차를 담당했었던 무쏘, 저희 아버지 세대도 돈 많이 벌면 무쏘 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또 뭐 있어? 젊은 세대의 눈길을 싹 사로잡은 코란도, 그거 빼놓을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골프 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골프 치는 그 대학생 형들이나 나름 좀 대학에서 잘 나가는 형들이 항상 타는 차가 뭔지 알아요? 흰 색깔 코란도. 야, 이거 타면은요 대학교나 주변에 그냥 인싸 게임 끝이에요. 그 형들 딱 항상 옷 입는 패션이 있어. 아마 그때가 2003, 4년도 정도. 아마 그때 청바지에 흰색 티에 여기 가방, 이거 어깨 가는 그 가방 딱 하나 메고 흰 색깔 코란도 타고 대학교 가면 그냥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색깔이 굉장히 강한 코란도도 있었고, 또 뭐 있어요? 성공한 전문직들이 타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단 체험에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확실히 색깔들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진짜 성공했었던 거, 소형 SUV의 시작을 알렸던, 그 당시 소형 SUV라는 그 세그먼트가 없었어요. 그 시작을 알렸던 게 바로 티볼리죠. 물론 이 티볼리가 약간은 좀 자충수가 됐던 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소중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꾸준하게 개척을 하고 나간다는 게 KGM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렉스턴 서밋이 출시를 한다는 부분을 보면서 야, 역시 옛날 쌍용 시절에 그런 뚝심 있는 모습이 KGM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역사와 길 이런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뭔가 이유도 없이 우리 옛날의 개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렉스턴 서밋은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KG 그룹 자체가 대기업이잖아요. 밑에 자회사도 많고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야, KG 그룹에서 자동차 메이커를 소유하고 있는데 타사 브랜드 차를 타고 뭐 KG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계열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면은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KG 그룹 내 임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차가 좋은지 고민을 한 거죠. 그렇다고 단종된 지 오래된 체험해가지고 와가지고 타기에는 좀 아니잖아요. 그 대안이 렉스턴이었어요. 하지만 렉스턴 어때요? 바디온 프레임에 승차감도 딱딱하고 이게 임원분들 타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임원용으로 약간 리무진, 원래 리무진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리무진처럼 좀 고급화 모델로 출시를 하자. 단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임원 전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그 연구소 안에서도 실제 차가 나오기 전에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안 팔 이유가 없는데? 아마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올 거고 6천 초반 정도의 금액이 아마 구성이 될 텐데, 이 정도 가격에 이 구성이면은 나름 할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가 나왔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옆에 또 누가 그냥 깔아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 렉스턴이 있고 옆에 렉스턴 서밋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사업소라서 언제 차주님이 나오실지 몰라요. 만약에 나온다, 연구원분들이 나온다, 아마 아시겠지만 KGM은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이 내려간다면 아, 이 새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 그릴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렉스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아예 똑같지는 않아요. 일반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마이바흐처럼 빗살 무늬 혹은 좀 더 그 예전 체험의 서밋 때 보면 그 그릴 멋있다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어줬으면 훨씬 더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옆에를 보면 너무 달라요. 이 휘라치 클래딩도 기존에 있는 렉스턴은 좀 얇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툼하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체 높이도 보면 어때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SUV의 느낌이 좀 나는, 누가 봐도 그냥 도시명의 대표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프로드 전용의 그런 좀 색깔이 강한 차의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휠 아치 클래딩을 굵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이제 보통 오프로드 차들이 이렇게 좀 굵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딱히 두 대 세워놓고 봤을 때 그냥 둘 다 똑같은 렉스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야, 이거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르지? 아, 얘가 설마 좀 튜닝을 한 렉스턴이 아닐까 정도만 생각했지만, 그냥 얘는 튜닝한 렉스턴이 아니라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던 렉스턴 서밋이구나 하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왜냐? 일단 이 휠아치 클래딩도 그렇고요. 휠도 그래요. 이 휠 보면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휠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휠이 뭐냐면 KGM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보물 같은 휠입니다. 이게 옛날 그 스포츠에 들어가 있었던 휠이거든요.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블랙으로 도색으로 나온 거는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이 휠을 보면 야, 이 KGM에도 이런 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게다가 약간 좀 고성능 막 오프로드 SUV들은 휠 자체를 되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가져가면서도 크게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터레인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야, 이거 임원분들을 위해서 만든 차인데 20인치와 올터레인 타이어를 집어넣으면 이게 편하겠냐, 이건 차 색깔과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휠 인치가 커지고 올터레인 타이어는 좀 약간 승차감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KGM도 바보가 아닌데 이걸 생각 없이 이렇게 내놨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달라요. 야, 나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 KGM에 들어가 있었던 서스펜션과 완전 구조랑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틀릴 것 같아서 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약간 딱 구조 보면 그 랜드로버 디펜더에 들어가 있는 서스 쇼바와 약간 구조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스펜션이나 쇼바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제가 요거 조금 알아보니까 완전 기존 렉스턴이랑 다른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20인치랑 이 올터레인 타이어도 테스트를 많이 해서 정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렉스턴의 감성을 제대로 살려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편하고 부드러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산길 어디든 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휠을 넣는다, 그럼 더 편하게지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 이게 올터레인 타이어고 왜 20인치를 넣냐라고 욕하기보다는 KGM 브랜드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KGM이 밟아왔었던 이 역사와 길을 보면 왜 이걸 집어넣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가지 않겠다, 틈새 시장을 들어가겠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거 AT라고 써있죠. 이거 올터레인 타이어인데 온로드도 갈 수 있고 산길도 갈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MT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막 보면 막 몬스터 트럭 이만한 거 그냥 있죠. 그 산악 전용 타이어 요게 되고, 여기 ATM이라고도 있어요. 온로드도 되고
터레인, 산악, 마운트까지 되는 여기까지 좀 범용성이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타이어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론코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 아니면은 뭐 디펜더, 지프 뭐 이런 차들의 올터레인 타이어랑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 게다가 이런 커버도 원래 다른 거 그냥 뭐 플라스틱 커버 막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커버예요. 게다가 안쪽에 렉스턴이라고 레터링까지 들어있는 거죠. 신경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많이 바뀐 게 실내예요. 근데 이게 또 창문이 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또 실내가 완전 바뀌었어요. 일단 가죽 재질부터 소재가 많이 바뀌었는데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나파 막 이런 건 아니고, 고급스럽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나파 가죽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간에서 뭐 그런 얘기 듣더라고요. 1열이랑 2열 시트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가 다 돈 때문이에요, 돈. 얘 만약에 렉스턴 막 1억에 팔면 시트 그냥 2열에 그냥 리무진 시트가 이따만한 거 해가지고 그냥 그 카니발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박아주고 막 그냥 여기 막 부메스터 오디오 막 위에 TV 나오게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1열과 2열 시트를 이제 같은 걸 넣어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렉스턴이 어때요?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그럼 이 승차감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2열에 막 부드러운 시트처럼 막 그냥 아무거나 리무진 시트 집어넣다가 흔들리면 2열의 승차감이 어떨까요? 멀미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같은 걸 집어넣어서 나름 그래도 잡아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그냥 시트에 대한 얘기보다 실물로 보고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2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열에 듀얼 모니터 들어갔는데 요거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다 볼 수 있고요. 저기 보니까 HDMI가 단자까지 이렇게 있네요. USB 단자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등받이 각도가 뒤로 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삼성인데 2열 지금 4인승 시트로 등받이 각도가 꽤 많이 눕혀져요. 그러니까 2열의 탑승자가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레그레스트도 있고 시트 착장감까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이 중간에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컵홀더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저 센터 쪽 있죠, 저거 센터 터널에 이 밑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딱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시트가 완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헤드레스트도 확실히 이게 두툼한, 약간 그 우등석 그 버스 탈 때 있는 거 그것처럼 좀 두툼하게 헤드레스트가 들어가고요. 이 어깨, 허리 부분을 잡아주는 이 날개 부분 시트도 좀 더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또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급 차면 어떤 걸 상상을 해요? 아마 이게 딱 두 가지 있을걸요? 뒤에 TV가 있냐, 뒤에 냉장고가 있냐, 요거 얘기하죠. 뭐 마이바흐 뭐 GLS나 뭐 S580 같은 경우에는 뒤에 냉장고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센터 콘솔 안에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얘 가격이 한 6천만 원 나올 텐데 지금 서스펜션 완전 다른 거 들어갔죠. 실내 완전 바뀌죠. 2열에 VIP 시트 들어가고 안에 냉장고에 듀얼 모니터까지 들어가는데 6천만 원대예요. 야, 이거 심상치 않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요. 무엇보다 제가 계속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열의 공간이에요.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바디온 프레임은 어때요?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G바겐, 디펜더, 뭐 브론코 이런 차들도 2열이 굉장히 좁아요. 뭐 G바겐 타보면 알잖아요. 등받이 각도가 뒤로 눕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꼿꼿이 솟아 있고 막 공간 손해보고, 뭐 예를 들어 G바겐도 리무진 버전처럼 그 랜들레 있잖아요. 그 차가 몇십억이에요. 근데 걔도 3열 공간이나 이런 것들 2열 공간 좀 넓게 하려고 트렁크를 아예 손해봤는데, 이 지금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그대로 다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넓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와, 이거 서밋 진짜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2열이 단순히 그냥 이런 시트만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 놀란 게 안에 있는 구조의 레일이 바뀌었어요. 요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KGM 연구진 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차를 이렇게 볼 때 외관과 실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얘가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바디온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렉스턴, 일반 렉스턴 타도 보면 2열 시트 하단에 보면 약간 이게 위로 좀 솟아져 있거든요. 그 뒤로 가다 한 번 더 솟아요. 이런 구조 때문에 2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밋을 위해서 2열
2열 공간의 그 레일을 아예 바꿨어요. 이게 진짜 개발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렉스턴 서밋 하나를 위해 이런 개발을 한 연구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간 레일이 바뀌어서 2열 시트의 공간도 훨씬 더 넓어지고, 왜냐면 렉스턴 타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구조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기 좁아져요. 그 프레임 바디의 구조 특성상 위로 올라가고 뒤에가 좁아지는데, 이 좁아지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시트 자체를 뒤쪽으로 많이 뺐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거 리무진을 만들려고 렉스턴 때 작업을 했었던 의전 업체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이 레일 때문이에요. 레일 때문에 이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레일을 또 바꾸자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요거 개발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KGM에서 렉스턴 서밋을 위해 만들어준 거죠. 의전 업체는 좌우 시트가 너무 붙어버리니까 센터 콘솔, 그러니까 암레스트가 너무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트가 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의전 작업하는 차들 보면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붙어버리면은 아예 센터 쪽 콘솔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완전 소리 막 붙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렉스턴 서밋은 시트와의 거리도 있고 센터 암레스트에 공간까지 있어가지고 이 공간에 디스플레이와 냉장고를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말로 연결이 좀 되는 게, 시트를 왜 같은 걸 집어 넣어놨냐, 얘 만약에 리무진 시트 같은 거 그냥 다른 시트 넣어놨으면 센터 암레스트에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제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떠들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냐고요. 아니, 현실은 개발비가 이 정도고 기간은 이 정도고 공간이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니까, 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또 현혹돼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휩쓸려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KGM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쉬 매트. 요거 메쉬 매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보면 제가 토레스 또 구독자 이벤트 드리면서 메쉬 매트 썼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냥 카페트 매트가 있고 코일 매트가 있고 또 고무 매트가 있잖아요. 그 세 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로 메쉬 매트예요. 아마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좀 아는데, 물론 이게 호불호가 있긴 있어요. 코일 매트의 장점은 뭐예요? 먼지를 많이 빨아당기지만 이게 나중에 세척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빨아다니까 나중에는 이게 먼지가 안 털려가지고 사용하면서 먼지가 계속 나오는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무 매트 어때요? 세척이 편하지만 조금만 들어오지면 거기에 흙이나 먼지가 다 보여가지고 좀 세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죠. 근데 요 메쉬 매트는 그 세 개의 장점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메쉬 매트 요거 나쁘지 않으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렉스턴 때 우리가 한번 봤었잖아요. 플로팅 스피커. 이거 그때도 사실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우디에도 있잖아요. 뱅앤올슨 하면은 딱 나오는 거, 쫙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벤츠는 이제 부메스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필러 쪽에서 약간 트위터 나오는 거, 요게 있는데, 이게요 KGM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수입에서 만드는 거기랑 이제 MOU 해서 아마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렴한 게 아니고 이 부품들을 다 이렇게 사와가지고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 없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 슈퍼 서라운드가 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돌비 애트모스처럼 사운드가 그냥 기가 막힌 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해서 이거 플로팅 스피커가 그냥 멋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음질까지도 기가 막힐 거다. 물론 타본 거나 들어본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렉스턴 서밋을 보고 딱 한눈에 달라 보였던 부분이 뭔지 알아요? 옵셋이 달라요. 일반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휠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밋은 어때요? 휠하우스 살짝 바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명 좀 빵빵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튜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휠 옵셋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게 막 튜닝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모를 텐데, 허브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이 옵셋이 조금 더 튀어나와가지고 차를 좀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안쪽에 사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허브 스페이스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휠하우스 바깥으로 타이어랑 이 휠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약간 걸치게끔 딱 맞춰서 나온 거죠. 요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순정인데도 이 정도면 꽉 채운 거죠. 게다가 일반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식 사이드 스텝인데, 서밋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큰 게 들어가요. 이거 마이바흐처럼 굉장히 큰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센스 있게 렉스턴이라는 레터링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후면 보면 달라진 게 이 레터링, 가니쉬, 이쪽 디퓨저 있는 부분도 다크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일반 렉스턴 보면 이게 실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쪽 레터링, 중간
크롬 디퓨저까지도 다 실버로 되어 있고 KG 모빌리티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서밋은 다크 크롬, 그 다음에 KGM으로 들어가 있죠. 한층 더 심플해져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KG 모빌리티, 물론 맞는 말이지만 KGM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입에는 쌍용이 붙지만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KGM이라 불리면 되고, 얘가 지금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사운드적인 부분, 왜냐면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하고 뭔가 남성적인 차인데 사운드가 막 호로로로롱 호로로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운드도 X7M50D 혹은 SQ8이 들어가 있는 이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이거는 좀만 지켜보시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가 서밋이 출력이 높아진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출력은 똑같아요. 근데 파워 부스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명칭이 파워 부스트라고 하는 게 맞나 좀 싶기는 한데, 파워 부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약간 2000cc를 타고 있는데 3000cc를 타는 듯한, 그러니까 좀 더 차가 좀 빠르게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력이 안 높아졌는데 그게 가능하냐, 사실 이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영역대의 리스폰스를 일반 렉스턴보다 조금 더 파워풀하게 가지고 가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물론 뭐 적당한 예시는 아니에요. 같은 엔진인데 출력이 다른 거 있어요. 그 최근에 나온 E200이나 E300 엔진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184마력이고 누구는 258마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렉스턴 서밋 같은 경우에는 에코부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영역대의 리스폰스를 조금 더 파워풀하게 가지고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야, 이거 마력을 올리면 되지 왜 마력을 안 올렸냐? 사실 이거 마력 올릴 수 있었어요. 만약에 마력을 올리면 엔진이나 미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쇼바 이런 거 엔진 출력이 올라가면 이거 보증 다 누가 해줄 거냐고요. 또 그거에 대한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다 돈이라니까요. 돈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출력을 올리는 것보다 그냥 실제 타고 다녔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게 느낌만 우리가 추가하자. 우리가 아니죠. 아, 이거 또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아니에요. KGM이, 물론 언제나 KGM의 광고를 받을 용의는 저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는 영혼을 다해서 KGM을 사랑한다는 거 보고 계시죠? 또 영상만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그런 것처럼 이 구성을 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는 건 뭐예요? 돈 때문이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뀐 게 꽤 많아요. 지금은 이 KGM에서 이 렉스턴 서밋 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개발비를 주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그릴이 안 바뀐 건 좀 아쉽긴 해. 아마 이 서밋이 렉스턴이 나오면은 그릴과 투톤 작업하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구성만 보면 처음에는 이거 그냥 뭔가 팰리세이드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 했지만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팰리세이드만의 길을 가고 렉스턴 서밋은 렉스턴 서밋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비포장도로나 아니면은 이게 좀 험로 주행할 때가 있어요. 눈길 주행. 아니면 뭐 비포장도로에 좀 언덕길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럴 때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일반적인 차들은 거의 못 가요. 하지만 렉서 서밋은 편안한 승차감, 고급함 다 갖고 있는데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틈새 시장을 KGM 렉스턴 서밋이 보여준다 보면 됩니다. 쌍용 시절의 색깔을 KGM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슈가 바뀌었죠. 휠, 알루미늄 커버, 실내 듀얼 모니터, 냉장고, 슈퍼 서라운드, 플로팅 스피커. 말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뭐다? 다 집어넣었다. 야, 진짜 오늘 또 이게 뜻하지 않게 지금 저 KGM의 또 새로운 2014년 첫 차, 새로운 신차 렉스턴 서밋의 실물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직접 타보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